개발해서 누구한테 판매하실 거죠? 타겟이 누군지 알아야 디자인을 하죠. 안녕하십니까, 티어원 이민영입니다. 지난 영상에서는 왜 비즈니스 모델을 알아야 되고 대략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알아봤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오스트왈트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세부적으로 고객 세그멘트부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그 오스트왈트와 피그너는 경영정보 시스템 전공으로 마케팅 분야에서 얘기하는 고객 세그멘트와는 다소 차이가 있어요. 일반적으로 보면 거시적인 측면이 있는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일반적으로 유명한 소위 대가라는 사람들이 정리한 논문과 같은 학술 연구는 광범위하게 적용이 돼야 되기 때문에 거시적일 수밖에 없죠. 이러한 연구 결과가 나오면 각 분야별로 또는 나라별로 적용하는 논문들이 쓰여지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면 무엇을 중심으로 한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오스터 와일더는 비즈니스 모델의 탄생이라는 저서에서 비즈니스 모델을 9가지 빌딩 블록으로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가 고객 세그멘트, 두 번째 가치 제한, 세 번째 채널, 네 번째 고객 관계, 다섯 번째 수익원, 여섯 번째 핵심 자원, 일곱 번째 핵심 활동, 여덟 번째 핵심 파트너십, 아홉 번째 비용 구조 등 9가지로 구분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 세그멘트부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세그멘트가 중요한 이유는 모든 수익은 직간접적으로 고객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제품이나 서비스를 고객에 판매하고 대금을 직접 받는 경우도 있지만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고객도 있습니다. 유튜브의 경우에는 고객이 두 가지 집단으로 세그멘트 되는 거죠. 첫 번째는 시청자, 두 번째는 광고주 또는 협찬사입니다. 시청자로부터 받는 비용은 없고 유튜브가 광고주에게서 받은 광고 비용의 일부를 창작자에게 주는 거죠. 또는 광고주가 직접 창작자에게 광고비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플랫폼도 마찬가지로 고객이 플랫폼 서비스 비용을 직접 지불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어떤 방식이건 간에 수익 창출은 고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고객 세그멘트의 목적은 궁극적으로 우리의 타겟 고객을 파악하고 타겟 고객에게 어떠한 가치 제안을 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이 과정을 통해서 시장 규모를 파악할 수도 있죠. 일반적으로 비즈니스 모델에서는 디테일한 숫자까지 파악하지는 않지만 시장 조사의 영역 일부를 미리 알아두어도 나쁠 건 없기 때문에 시장 조사에 관련된 내용도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객 세그멘트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고객에게 어떤 가치 제안을 할지를 결정할 수 있어요. 세그멘트는 하나가 될 수도 있고 몇 가지가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농기구 한류를 이끌었던 호미의 사례를 들어볼게요. 호미는 실제로 시골에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구매하는 경우도 있고 도시에서 조그맣게 취미로 농사를 즐기는 분들이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고객층도 다르고 구매하는 채널도 다르고 제품에 기대하는 요소도 다를 겁니다. 각 세그멘트에 따라서 각기 다른 가치를 제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개발할 제품이나 제공할 서비스의 시장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제품이 25세에서 35세 여성이 사용한다고 가정을 하면 각종 통계치를 활용해서 쉽게 규모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특정 직업군의 사람이 이용한다고 가정하면 각종 협회나 기사자료, 통계청 사이트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가 있는 거죠. 비즈니스 모델 구축이나 사업계획서 작성을 위해서 구체적인 데이터를 확보하는 것이 좋습니다. 오스터 와일더는 저서에서 세그멘트 유형을 시장의 규모와 명확성을 기준으로 분류했습니다. 먼저 시장 규모를 기준으로 거대 시장하고 틈새 시장으로 분류했습니다. 거대 시장이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소비재 시장을 의미하고 고객 세그멘트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고 했습니다. 가전제품처럼 하나의 거대 타겟 그룹에 초점을 맞춘다고 했는데요. 사실 세그멘트를 구분할 필요가 없다기보다는 세그멘트가 명확하고 거대해서 세그멘트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냉장고를 예로 들면 혼자 사는 사람이 주로 사용하는 냉장고, 혼수로 하는 냉장고,
4인 가족 정도가 사용할 만한 냉장고가 다르죠. 주로 여성이 구매 의사결정을 하고 연령대로 나눠서 세그멘트도 할 수 있고 주거 형태로 세그멘트를 할 수도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을 묶어서 거대 시장으로 본 것이죠. 반면 틈새 시장은 세그먼트 자체가 작지만 특화되어 있는 시장을 말하는 것입니다. 스타트업에게 틈새 시장이 중요한 이유는 시장 규모가 작거나 정부의 규제 때문에 대기업이 진입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스타트업 입장에서는 대기업이나 중견기업이 진입할 가능성이 낮은 시장을 찾는 것도 중요합니다. 또한 명확성을 기준으로 세그멘트가 명확한 시장하고 복합적인 세그멘트가 혼재되어 있는 시장, 멀티사이드 시장 등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세그멘트가 명확한 시장이란 제품이나 서비스의 타겟 고객이 명확하다는 의미입니다. 예를 들면 20대 남성, 월 소득이 1,000만 원 이상의 근로소득자, 의사, 변호사 등의 어떤 직업군도 세그멘트가 명확한 시장입니다. 복합적인 세그멘트가 혼재되어 있는 시장이라는 것은 서로 연관이 없는 세그멘트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오스트왈더는 복합적인 세그멘트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예로 아마존닷컴을 들었습니다. 초기에는 소매 비즈니스에 주력하면서 구축된 인프라를 인터넷 기업에 서버를 제공한 것을 예시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아마존은 세그멘트를 글로벌 소비자 시장, 개발자, 기업들, 만족이 필요한 개인, 그리고 기업 등 세 가지로 분류했습니다. 다소 광범위하고 거시적인 측면이 있어 저서의 예시가 글로벌 대기업을 중심으로 설명한 것이 많아서 우리에 맞게 발전시켜 적용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혼재된 시장은 스타트업이 진입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습니다. 비즈니스 모델 자체가 복잡해지기 때문이죠. 스타트업은 세그멘트가 명확하고 타겟 고객이 확실한 시장에 진입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제품을 개발하고자 하면서 고객을 세그멘트 하지 않고서 개발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합니다. 개발할 제품이나 서비스의 고객을 정의하지 않은 상태에서 큰 자금을 투입하는 것은 자살행위나 마찬가지입니다. 마치 복서가 눈을 가리고 링 위에 오르는 것과 같습니다. 기술 창업을 하는 기업이 특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기술력이 뛰어나면 시장에서 통한다라는 전제가 깔려 있는 거죠. 하지만 현실에서는 기술력이나 특허가 매출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특허나 기술력은 경쟁자가 내 시장에 쉽게 침투하는 것을 막는 방어적인 수단인 경우가 많습니다. 매출에 영향을 주는 다른 요소들이 더 많다는 의미입니다. 우리 현실에 맞는 세그먼트 하는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이나 서비스의 고객을 세그멘트 할 때 개인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B2C 제품이나 서비스인지 주로 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B2B인지 아니면 공공 조달을 목적으로 하는 B2G인지를 먼저 분류합니다. B2C 제품이나 서비스라면 고객을 1차적으로 성별이나 나이, 주거 형태, 소득, 교육 수준과 같은 인구 통계적 변수에 의해서 세그멘트 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국가, 시, 도, 구군 등 지리적 변수로 세그멘트를 할 수도 있습니다. 최근에는 라이프 스타일, 개성, 태도 등 사회 심리학적 변수에 따라서 세그멘트 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추구하는 편익, 사용량, 충성도 등 행동학적 변수에 따라서 세그멘트 하는 경우도 있지만 스타트업과는 다소 거리가 있는 얘기입니다. 세그먼트 할 때 주의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제 B2C 제품이나 서비스 같은 경우에는 구매자하고 실제 사용자가 다른 경우가 있죠. 선물로 주는 경우도 있고 자녀의 제품을 부모가 구매한다거나 배우자의 제품을 상대의 배우자가 구매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영유아 제품 같은 경우에는 모든 것을 이제 영유아의 부모, 특히 엄마의 관점에서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 옳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실제로 아이가 사용하기 좋은 제품이 아니라 엄마가 생각하는 아이가 사용하기 좋은 제품을 개발하는 것이죠. 이제 그렇다고 아이의 사용성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엄마가 생각하는 아이가 사용하기 좋은 제품과는 미묘한 차이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제품을 구매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발하고자 하는 제품에 따라서 실제 사용자와 구매 의사 결정자가 다른 경우라면
구매 의사 결정자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A블루라는 기업의 컵을 광고의 패턴을 보면 어떤 의미인지 쉽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A블루는 2018년도에 28억 5천만 원, 2019년도에 70억 9천만 원의 매출을 기록하던 중소기업 중에 하나였는데요. 2015년도에 컵을체어랑 관련된 특허를 인수하고 컵을체어를 2018년도 5월에 런칭을 합니다. 소년제를 광고 모델로 발탁하면서 매출이 급상승하기 시작하는데요. 2020년도에 1,103억 원, 2021년도에 1,359억 원으로 수직 상승합니다. 매출 상승에는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제품의 확장성을 광고를 통해서 직관적으로 풀어낸 것이 그 핵심이라고 봅니다. 지금 당신의 자리도 컵을하세요를 시작으로 부모님, 어린이, 수험생, 차량용 등으로 제품을 확장하게 됩니다. 처음부터 제품의 확장성을 고려해서 개발한 것이죠. 하지만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른 점을 인지하고 부모님, 어린이, 수험생 등에게 커브를 구매해 주도록 광고 구성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해서 소비자의 경우는 구매자와 사용자가 다르다면 그에 맞는 세그멘트를 구성해야 합니다. B2B 제품은 일반적으로 특정 업종이나 분야로 세그멘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B2C의 경우보다는 비교적 단순하지만 가치 제한은 각 세그멘트에 따라서 명확하게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 부품을 납품한다면 우리나라 휴대전화 제조사는 LG전자가 철수하면서 삼성전자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판매할 곳이 우리나라에 한 곳밖에 없다는 의미죠. 결국 삼성전자가 원하는 가치를 파악해서 납품 제한하면 되는 것입니다. 다음은 B2G입니다. B2G에서 이제 G는 거버먼트를 의미하는데 중앙 정부뿐만이 아니라 지자체, 공기업, 정부 투자기관, 교육기관 등 폭넓게 적용이 됩니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제품은 조달청의 그 나라장터를 통해서 제품 또는 서비스와 관련된 공고를 올려주면 해당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업에서 입찰을 참여하는 형태로 진행이 됩니다. 또 다른 방식은 나라장터 종합 쇼핑몰에 입점을 하는 것인데요. 입점하는 절차가 쉽진 않지만 입점 자격을 갖춰서 쇼핑몰에 제품을 올려놓으면 수요기관에서 필요한 만큼 구매하는 형태입니다. 실제로 나라장터 쇼핑몰에 가보면 김치를 포함한 식품류부터 소프트웨어, 자동차까지 다양한 제품을 수요기관에서 구매할 수 있도록 해놓았습니다. 개발 기업 입장에서는 입찰보다는 나라장터 쇼핑몰에 올리는 방법이 절차상 편리합니다. 쇼핑몰에 제품이 없다면 공개 입찰을 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요. 절차가 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자세하게 다 표현할 수는 없지만 아직까지는 합리적이지 않은 절차 방식이 존재하죠. B2C인지, B2B인지, B2G인지 구분을 했으면 세부적으로 세그멘트를 합니다. 전형적인 매스마켓을 중심으로 하는 그 냉장고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를 그려보겠습니다. 냉장고를 판매하는 LG전자나 삼성전자 입장으로 캔버스를 그려보는 거죠. 냉장고의 가격과 판매 수량을 고려했을 때 기준으로 살펴볼게요. 가격 곱하기 이제 판매 수량이 매출이니까요. 가장 큰 타겟은 누굴까요? 성별은 당연히 여성이고 나이는 40, 50대 정도가 되겠죠. 두 번째 아니면 세 번째 구매하는 냉장고가 되는 거죠. 보통은 이제 분가나 결혼을 통해서 독립할 때 한번 구매하니까요. 가족 구성원은 보통 3, 4인 정도가 되겠죠. 그렇다면 3, 4인 가족과 거주하는 30대, 40대 여성이 메인 타겟이 되는 겁니다. 또 다른 메인 타겟이 있는데요. 결혼을 하는 여성입니다. 한 해 결혼 건수가 이제 20만 건 정도가 되니까 냉장고 가격이 300만 원씩만 된다고 하더라도 6천억 원의 시장입니다. 30에서 50대만 고려하더라도 산술적으로는 조 단위 시장이 되겠네요. 가장 큰 서브 타겟은 1인 가구죠. 2021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1인 가구 수가 716만 가구입니다. 1인 가구의 경우는 이제 모두가 냉장고를 구매하는 것은 아니고 크기가 작기 때문에 서브 타겟으로 보는 거죠. 그 다음 서브 타겟은 소득과 가족 구성원이 줄어드는 60대, 70대 여성입니다. 요즘은 그 빌트인이나 임대인이 제공하는 냉장고가 있기 때문에
B2B 시장도 규모가 상당합니다. 건축과 관련된 시장이나 업소용 냉장고도 서브 타겟으로 잡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고객 세그멘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고객 세그멘트는 제품 개발, 서비스, 플랫폼, 오프라인 매장, 요식업 등 모든 분야에 필요합니다. 기업이 고객을 모르는 상태로 비즈니스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반드시 세그멘트를 통해서 타겟팅하고 비즈니스를 진행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비즈니스 모델 중 두 번째 가치 제한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나라 스타트업의 폐업률이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높잖아요. 마켓 자체가 작아서 그런 것도 있지만 그건 뭐 어쩔 수 없는 거고, 조금이라도 스타트업에 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의미에서 만들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매번 이런 절차를 설명하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보통 일이 아니거든요. 제가 이제 돈을 받고 하는 것도 아니고, 스타트업이 이 내용을 알고 있으면 미팅을 할 때 한 단계 높은 수준의 얘기를 할 수도 있고 서로 도움이 되는 거죠. 세 번째는 제가 이 일이 재미있어서 하는 거죠. 사실 제 입장에서는 금형을 몇 벌 더 하는 게 더 편하고 돈 벌기도 좋죠. 근데 이 일은 제가 보람이 느껴서 하는 거고 누구한테 도움이 되는 일이니까 그래서 하는 거죠. 좋아서.